내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 쓰기 특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서전으로 남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또 성공한 사람들만 자서전을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아주 젊은 사람들까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자서전으로 남기는 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것도 하필 책이라는 형태로 남길까요? 또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회사 꿈틀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억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어르신들의 자서전 만드는 일을 해왔고요. 한 4년 동안 600분 정도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학으로 치면 교양 과목 같은 기분으로 이 특강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교양 과목에서 많이 듣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오늘은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인문학은 역사, 문학, 철학, 문사철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이렇게 인간 그 자체 또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를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을 이루고 있고요. 또 주로 교양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저는 이런 정의도 있지만 인문학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작품을 보고 그냥 재밌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주인공의 삶을 보니까 나는 이러했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느냐가 이제 그것이 인문학적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서전 쓰기는 인문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가장 인문학의 목표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구성해서 글을 쓰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이죠. 그 다음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바로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관점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감히 자서전 쓰기는 가장 인문학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인문학적이지 않은 자서전 쓰기도 있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상업적인 이유로 자서전을 쓰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자서전을 쓰는 경우도 저는 드물게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들은 다 인문학적인 자서전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서전 쓰기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인문학적인 활동, 바로 인문학적인 자서전 쓰기를 의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서전 쓰기를 이야기하려면 책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을 내는 출판을 영어로는 퍼블리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퍼블릭, 즉 대중에게 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을 만들어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독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생각이나 감상을 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독자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 이 책이라는 매체는 다른 매체와 다르게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에 쓰는 글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긴 호흡으로 다루게 되죠.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책은 만들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마 저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신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책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전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도 저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책이라는 것은 종이에 인쇄가 되고 제본이 돼서 나오는 순간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개인에게는 자기 삶의 기록이 될 것이고 그 개인의 후손들에게는 우리 가족들이 저런 분들이 자라고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생겨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족의 기록,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은 가장 훌륭한 시대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내 삶이라는 이야기로 독자와 만나는 기록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인류 역사에서 책을 내고 죽은 사람의 비율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한번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아직 어리다.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누가 내 책을 읽겠어. 어떤 이유를 대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서전을 쓸 만한 용기가 없는 거죠. 반대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자서전을 쓰고 남기신 분들을 보면 하다못해서 어디 어시장에서 평생 물고기를 생선을 팔던 할머니가 책을 쓰셨지만 그분에게는 내가 잘난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내 손주들이 자라서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 들려주고 싶다라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30대에 아직 성취한 것도 없이 직장을 준비하는 젊은이가 뭐 대단한 자랑을 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고 좀 가다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서전을 쓸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위인이나 위대한 사람만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서전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시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왜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자기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내 삶에 커다란 관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급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문학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기억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들, 또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 안에서는 많은 좌절과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쏟았던 노력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좀 잊혀져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봐주면 그래 이 정도면 제법 훌륭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저희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책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지 않고 영화 같지 않은 삶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삶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박수를 보내게 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서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다만 거기에 조금 더 정성껏,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걸 바라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길 바라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다른 누구에게 해주기 전에 일단 내 삶을 먼저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자서전 쓰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한자로 들을 청자를 보면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을 쓸 때 글을 잘 쓰면 당연히 좋겠죠. 배운 게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존중이고요. 내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많이 있죠. 아마 학생들 또 취준생들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텐데요. 요즘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인사 담당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쓸까? 자기소개서를 보고는 만 보면 아무도 뽑고 싶지 않다. 성실하다, 도전적이다. 정말 틀에 박힌 듯한 이런 이야기만 자기소개서에 올라온다라는 한탄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자기소개서로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 선생님들 또 직장 인사 담당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소개서를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또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자기소개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자기소개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어딘가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복붙한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바로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소서를 뽑는 학교나 회사에서는 자기의 삶에 자신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다음에 그것을 자소서라는 형태로 잘 만들어낸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자서전을 써두면 그거는 이 자소서가 어떤 학과에 혹은 어떤 직장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자소서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본 기초가 되는 무기를 하나 얻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자서전을 쓰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자서전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서전을 쓰는데 중요한 것들, 또 실제로 자서전을 쓰려면 꼭 필요한 좀 실용적인 것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